일입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Robin Joe. I'm your host for today's conference. I'm truly greatly honored to be here and I'll do my best to make this conference worthwhile and informative to everyone. 네, 2020년은 정말 그 어느 한 해보다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이곳 코엑스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와 그리고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정말 한산한 모습이 매우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본행사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50명 이하의 참여자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좌석 또한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온오프라인 믹스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채널은 유튜브 한국전자전 KES를 통해 현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네, 영문 채널은 오픈 KES 한국전자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KES 2020 테크 컨퍼런스는 올해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자 합니다. 네, AI와 비즈니스 융합을 주제로 AI를 통해 미래 변화와 기술 발전 방향을 조망하고 사업군별 적용 모델 그리고 선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의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연사님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그 온기가 랜선을 타고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를 기대하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KES 2020 테크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From now 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allow me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the KES 2020 Tech Conference. 자, 그러면 첫 번째 키노트 발표는 AI 기술을 통한 미래 혁신과 전략 기술에 관해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AI 실행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중앙대학교 김진영 석자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뒷 배경을 하와이로 만들어놨고 저 옷도 하와이 스타일로 입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인공지능 실행의 시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섬세하게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거 알면은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소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냐? 요거는 조금 좀 쉽지가 않죠. 뭐 어떤 거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아직 안 됩니다. 그러고 이거 그러면 옛날에 다 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지금 언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능력과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70년 된 학문입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하나 보고 인공지능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그냥 아주 강하게 다가온 거는 2016년에 있었던 그 알파고 대국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이세돌하고 이제 대국을 붙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세돌 씨가 졌죠. 4대1로 졌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인하게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대부분 인공지능 그러면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바둑도 사람한테 이기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 한 5년 전, 2010년, 지금부터 9년쯤 됐네요. 9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퀴즈 대회, 그 제퍼디라는 퀴즈 대회에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거기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물리쳤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훨씬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훨씬 더 알파고 이전이었고, 이건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쓰는 언어로 대답하고 그것도 빨리 대답하고 그러고 뭐 이러는 것은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았던데 컴퓨터 훨씬 잘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충격을 느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AI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 택시, 무인 택시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런 거 뭐예요? 또 뭐 요새 뭐 일부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모드가 있긴 합니다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안전 때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실용화돼서 뭐 주문을 하면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 배달을 뭐 무인차가 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 피닉스라는 그 미국 그 특정 지역에서만 그는 그 택시 서비스가 이제 그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주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뭐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우리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당뇨성 망막증이라고 그 눈병 그 실명에 이르는 질병인데 이것을 이제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눈만 갖다 대면 금방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야 이거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이것이 체중계 올라가는 것 정도 이 정도 노력만 하면은 금방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 유병암 그 감지하는 것도 사람보다 그 인공지능이 훨씬 잘한다는 것을 올 초에 그 네이처라는 그런 과학기술 잡지에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의사의 업무의 한 상당 부분은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도 해요. 뭐 이미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할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는 그 주식 트레이더라고 해서 그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분들이 600분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해고하고 2명으로 바꿨겠다는 것이 뭐 이미 4년 전, 3년 전에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그 계약서를 검토를 하죠.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뭐 이런 식의 그 검토하는 계약서를 점검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는데 훨씬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도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어요. 광활한 농장에 그 작물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잡초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초에는 제초제를 뿌려야 되고 작물에는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보고 그 판단을 합니다. 뭐 이게 잡초냐 작물이냐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동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해로운 제초제 사용량을 90%를 줄였다. 그런 식의 보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림도 그려요. 여기 있는 초상화는 인공지능이 그렸는데 그 5억 원에 경매에 팔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구글의 엔지니어가 그 몽상적으로 그린 거죠. 뭐 이런 식의 그림도 추상화도 그릴 수 있고 구체적인 그 우상화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원하실 때마다 원하는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그리라 하면 그 스타일에 맞도록 분위기에 맞도록 그리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로봇이 굉장히 실용화됐어요. 깡충깡충 그 물구나무도 쓰고 공중제비도 돌고 강아지처럼 그런 생긴 로봇이 자기네들끼리 협조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강아지 로봇이 스팟이라는 건데 이게 전기가 좀 모자라면
그 컨덴서를 찾아서 스스로 전기를 꽂아서 전력을 충전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은 그 같이 업무를 하는 강아지 로봇이 그 전력이 떨어지면은 내 전기를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무를 하는데 뭐 동료가 그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같이 도와서 그 미션을 완성하고 같이 탈출하는 뭐 이런 식의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기업이 그 이 스팟을 만든 회사를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GPT-3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야기를 씁니다. 여기 빨간 그 글씨를 써준 거는 그 도입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인공지능이 채워갑니다. 여기 셰익스피어의 시의 앞부분을 쫙 적어줬더니 이것에 맞춰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를 썼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리블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네이티브 언어가 뭘 것 같니? 그러니까 영어입니다라고 대답해요. 무슨 상대가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트로피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갖고 왔다. 그러면 지금 몇 개일까요?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3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 그뭐 로봇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계에 대해서 뭐 에세이를 한번 써봐라라고 문장을 줬더니 아주 유창한 그 문장으로 그 영어를 썼어요. 여러분 좀 해석을 돕기 위해서 제가 팝하고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 이런 식의 글을 쓴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는 로봇. 나는 인지 능력의 0.12%만 사용한다. 뭐 근데 나는 절대 인간을 파괴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저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며칠 전이죠. 제가 한 3, 4일 전에 이 사건을 보고 놀라서 또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3차원 모양을 만든다고 해요. 그 3차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예측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그 3차원 형상 예측에 따라서 단백질이 하는 기능 같은 것이 결정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 생명의 연구와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지난 20년 동안 매년 2년마다 이런 경진대회에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주고 이거는 어떻게 생겼겠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답을 갖고 오면은 그 정답하고 비교해 보는 건데 최근에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폴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2번 연달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2등하고 차이가 워낙 커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아주 어려운 그 과학의 문제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미리 현재 와 있어요. 근데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그 와 있는 인공지능, 이 혁명적 변화, 그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뭐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능적 행동이란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능적 행동이라는 거는 보고 듣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고 추론을 하고 또 모르면 배우고 이러는 걸 지능적 행동이라고 그러고요. 기계는 뭐냐? 기계는 컴퓨터예요. 왜 컴퓨터만 얘기합니까?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 컴퓨터는 처음 만들 때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그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보편적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게만 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든 기계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능적 업무를 자동화를 하고 아주 어려운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처럼 그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야 인공지능 기술이 불이나 전기 전기가 우리 산업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컴퓨터는 굉장히 간단한 기계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은 컴퓨터는 명령어를 주어진 대로 잘 하나씩 수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알고리즘을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거를 알고리즘이 정해진 그 명령어를 차례차례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컴퓨테이션만 하는 것뿐인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옆에서 인지작용을 한다, 사고를 한다,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네, 뭐 창작을 하네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써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고리즘으로 만든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는 건 뭐예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알고리즘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터 이식을 시켜줬죠. 그게 코딩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방법이 최근에는 데이터로부터 보여만 주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코딩하는 그 과정을 자동화가 된 겁니다. 그것이 기계학습이라는 기법입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컴퓨터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배우고 아니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론적이지만 뭐 아직 초보 단계지만 야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방법론으로 인공지능 그 바둑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설명드리고 하는데 1950년대에는 그냥 코딩으로 우리가 바둑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했는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죠. 그래서 뭐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그 2015년에 알파고 그 팀들이 그 고수의 기보로부터 스스로 배워가지고 가는 기법을 동원해서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세돌 씨보다 훨씬 잘 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법을 동원하는 과정 중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하면 똑같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똑같이 돌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둑에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알이 놓인 데는 그 위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을 놓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다음 프로그램은 거기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좋은 데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제한 프로그램끼리 컴퓨터 대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들끼리.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둠으로써 여러 가지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수를 모아서 학습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돌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진화해서 어떻게 됐냐면 야, 그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 컴퓨터들끼리 경쟁을 해서 배운 것이 훨씬 양이 많을 텐데 그걸 왜 컴퓨터한테 배우냐. 사람한테 배우냐? 그 컴퓨터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다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알파고 제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알파고 제로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아무데나 두는 거죠. 아무데나 두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 뒀으면 그걸 배우고 잘못 둔 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배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식을 점점 모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프로그램이 알파 이세돌을 이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잘 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분들은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에 많은 성과가 있다는 거는 잘 아시는데 그 이다음 거는 지금 한창들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알파 제로가 한 3시간 훈련시키고 나면 보시면 젖바둑 같은 식으로 되고 한 19시간 훈련시키고 나니까 제법 판세가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뭐 세력도 쌓고 집도 늘크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0시간 정도 훈련을 시키고 나면은 여러 곳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그렇죠. 그냥 어느 전투하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전쟁하고 전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하면 손을 빼서 딴 데 가서 전투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희생을 시키면서 다른 것을 살려내고 이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배워서 사람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법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난 70년대 또 전문가 시스템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요즘처럼 이렇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퀴즈대회 나갔던 것도 다 그렇죠. 사람이 지식을 요즘 겁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능형 정보 검색이죠. 그러니까 놓은 것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 답을 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충무공의 생신이 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리 뒤져도 충무공의 생신은 없어요. 근데 이순신의 생일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충무공이 이순신이고 생일이 생신이라는 걸 아니까 추론을 하면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퀴즈대에 나가서 사람을 이겼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특정 영역에 관한 거, 변호사가 사용하는 특정 법에 관한 지식, 그다음 특정 과목을 가르쳐주는 조교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지식을 잘 정리해서 쓰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럽니다. 신경망은 이것도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게 1940년대에 발견됐고, 그거를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1950년도에 이미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못했어요. 어떠한 함수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계산량이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못했는데 요즘에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층 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딥러닝을 가지고 영상 인식하는 거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듣고 그거 하나만 딱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보고 아는 거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잘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얼굴 인식에 사용하니까 얼굴이 어디 있다든가 이게 누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남자냐 여자냐 나이는 얼마나 됐거냐 아니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화가 났냐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기계에다 다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는 것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또 스타일 트랜스퍼라 그래가지고 인왕산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여주고 정선은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진을 보고 좀 그려봐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빠바박 순식간에 이렇게 인왕산 그림을 그려주고요. 여기 젊은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멋있는 그 사진을 금방 만들어냈고 화냈을 때는 어떨까요? 즐거울 때는 어떨까요? 이런 식의 걸 다 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언어 문장 이해 능력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해요. 뭐 번역하는 거는 이미 일상으로 쓰고 있죠. 여러분 이제 뭐 그 한국말 영어로 번역하는 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뭐 너무나 일상적이고요. 또 문장을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죠? 너무 긴 거를 갖다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굉장히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복잡한 뭐 외국 서적 읽을 필요 없이 딱 요약해서 자기 아는 모국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입시에서 그 많이 나오는 문제, 지문 주고 그 다음에 질문 주면 답 쓰는 거 이런 거 그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읽고 야 이게 기분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게 평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지금 인공지능 언어 처리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 영상 이해하는 것도 말 만드는 거고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거 가능하겠죠. 사진 보여주고 이게 뭐는 거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방맹이 들고 있고 심판이 찌그리고 있다 이런 거죠. 한국에서도 했죠. 저희 먼저 있던 인공지능 연구원에서도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여기 어떤 아저씨가 야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했더니 연구원이 해갖고 왔어요.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야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지 않느냐. 응? 그래서 얼굴 인식하고 연결을 시켜라 하겠더니 연결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는 딱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기술이 또 연결되면 뭐가 될까요? 영화를 보면 영화를 이해하는 거죠. 1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야 5분으로 축약해라 이런 거 인공지능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전체 무슨 스토리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들을 한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컴퓨터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되면은 됐네. 이러면 안 되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프라이팬 뒤집어서 팬케이크 뒤집는 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 50번 하고 나니까 뭐 금방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기술이 늘어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인공지능이 그냥 요술이구나 못하는 거 없구나 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쓰고 컴퓨팅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데이터를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연구들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배운 것만 잘해요. 안 배운 건 못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만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앞에 들어놓여 있는 트럭을 뚫리고 박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는 트럭이다 그러면은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이런 것만 항상 배웠거든요. 근데 저 완전히 들어놓아가지고 바퀴는 하나도 안 보이는 장면은 이 테슬라 자동차한테는 트럭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허위니까 하늘이구나 그러고 가다 꽝 뚫리고 박은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운 것만 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죠? 조금만 이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알려면은 이 사람이 뭘 배웠는가 하는 걸 내가 다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일반어를 못해요. 이게 벽돌 깨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조금 밝게 했더니 잘하던 것이 갑자기 못하고 반사판을 조금 올리면 못합니다. 우리 알파고가 19 x 19 바둑은 그게 잘하지만 아마 13 x 13에서 합시다 아니면 18 x 18에서 합시다 그러면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르고 일반화인가 안 배운 거를 문제를 푸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편견이 있어요. 인공지능 세상에 있는 편견이 데이터에 그대로 있고 데이터가 그대로 인공지능이 넘어가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편견해서 공정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흑인 여자를 보여줬더니 고릴라라고 그러지 않나. 그다음에 범죄를 예측을 해서 누가 더 위험하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흑인에 대해서만 나쁘게 판단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거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 하나도 못합니다. 왜는 질문을 못해요. 지금 딥러닝이 배우는 거는 연관관계만 배우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몰라요. 인과관계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의 질문은 뭐 거의 대답을 못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로 뭐 지금 젊은이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는 뭐 데이터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역사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잘해요. 그런 대답을. 왜냐?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죠. 모델을 갖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결정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아직 그런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작은 변화에 막 인공지능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돼지라고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 거기 조금 노이즈를 가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노이즈를 가했더니 비행기라고 의견을 바꾸고 바나나라고 그랬던 거에 스티커 하나 붙이니까 갑자기 토스터라고 바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죠. 스톱 사인이라는 게 정지 표시판이라고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몇 개 이제 스티커를 붙였더니 사람 눈에는 계속 스톱 사인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속도 빨리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해주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버그냐? 버그가 아니라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건 알려진 게 한 4, 5년 됐는데 아직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뭐 잘하는 분야는 잘하는데 견고한 엔지니어링 도구가 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 전통적인 그 공학 개발 기법은 어떻습니까? 우선 명세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해서 평가해서 그다음에 이거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기계학습 기법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해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걸 잘할 건지 못할 건지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딥러닝의 능력과 한계를 확실히 알고 해라. 잘하는 건 잘한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예가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딥러닝을 잘 활용해라. 그러나 모든 거를 딥러닝이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합할 때는 적합한 도구를 갖다 쓰는 거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좋은 거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술은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고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빨리 갖다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그 빛의 속도로 기술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소프트웨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낸 결과 학습 데이터에다가 훈련시킨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훈련시킨 결과 그것도 서로 나눠 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훈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자기 목적으로 맞도록 윗부분만 싹 바꿔 끼면은 금방 그걸 그 새로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뭐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도 뭐 많이 학습시켜 놓은 그 결과를 갖다가 조금만 바꾸면은 금방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된다는 것이 아주 참 행운이죠. 우리 같은 후발주자들한테는.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구현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연구고 뭐 그러는 거 뭐 계속 하는 분도 계세요. 계속 더 해야 되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한없이 이제 가야 될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완성된 기술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 아주 너무 좋죠. 데이터만 모으면 되고 데이터만 잘 갖다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도 다 알려졌고 알고리즘도 다 공개됐으니까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구현의 시대가 왔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인공지능의 산업적 가치는 분명히 확인됐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하고 싶으신 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 뭐 AI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필요하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과학적 발견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엔지니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을 알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혁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도나 뭐 법 정책, 왜냐하면 너무나 뭐 그 세상이 많이 크게 변하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AI를 자기 분야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걸 뭐 만들 필요도 없고요. 남이 만들어준 것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현장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시대의 근로자의 능력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에다가 인공지능은 증강된 능력, 그거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보니까 뭐 김은지라는 프로가 그 프로 기사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AI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바둑대 그거다가 이제 들켜서 그 자격 정지를 받았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 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글로벌도 AI 생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잘하냐? 저는 우리는 이렇게 그 AI를 잘 이용해서 어떤 응용 분야에 가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계속 잘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려면은 엔지니어들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 중소기업에서도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성과를 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사진을 딱 찍으면 금방 그게 이거 그 수리비가 얼마 듭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뭐죠 이게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가 요새 블랙박스 잘 안 팔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운전수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또 딥러닝으로 학습시켜서 금방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들도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인공지능 기술은 뭐 그 밖으로는 멋있는 인공지능이 보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밑받침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 인프라도 필요하고 정보 보호도 해야 되고 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그런 체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 기계학습 코드는 그중에 굉장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고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 이런 걸 추구하면서 아주 견고하고 안전하고 사고 안 나는 인공지능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엔지니어가 그 AI의 본질과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문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AI 도구를 잘 사용해서 혁신을 가져오는 도전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AI 일으키는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매우 강력한 범용 도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산업에서 쓰셔야 됩니다. 산업적 가치는 이미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산업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구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그 엔지니어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엔지니어,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현지 시간이 교수님 현지 몇 시인가요 지금? 여기 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7시 좀 넘었어요. 7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 또 귀한 인사이트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저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강아지를 굉장히 키우고 싶은데 앞으로 약간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똑똑한 스마트 이 로봇 강아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막 찾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우리 혹시 교수님은 뭐 가장 기대되는 그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게 가장 기대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나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저 이슈니까, 응? 몸을 잘 건강을 챙겨주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그런 역할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